영하고 살아가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용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젯밤 곡성군에서는 총 4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젯밤 오후 9시경 섬진강 주변 주민들과 옥과천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관과 민에 의해서 대피 장소로 모두 잘 대피했습니다. 늦은 밤에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로 지역 주민들은 안전하게 대피 장소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다행히 비가 그치고 섬진강 수위 그리고 옥가천 수위가 내려가자 지역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연 재난에 대응에 잘 조치해 주신 곡성군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움을 주신 전남도청 공무원, 그리고 소방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국지성 폭우가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런 자연 재난에 대비해 매뉴얼을 점검하고 고위험 시기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근본 도정 질문을 성실히 준비해 주신 김용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도민과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용록 지사님께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전라남도가 먼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런 준비들이 앞으로 이 지역을 지켜나갈 전라남도의 젊은 청년과 학생들에게 어떤 비전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김대중 교육감님께 역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전남에서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이 무엇인지 큰 틀에서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과 토론이 앞으로 전남의 미래를 밝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격변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외교, 통상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과의 다양한 교류 경험을 가진 우리 도는 이제 새로운 방향성과 전략적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어떠한 국제협력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준호입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우리 지금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지방 정부로서 전라남도는 아마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중국 교류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남도는 지리적, 산업적 특성상 중국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표출 자료를 보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전라남도는 우리 장보고 장군이 완도 청해진을 기반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중개 무역막을 구축했던 역사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농업, 수산업, 항만, 물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접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전남이 지역 균형 외교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지방정부가 외교의 후방이 아니라 전방에서 지역의 미래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이러한 인식과 방향성에 동의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남도 중국 교류에 관심을 가져주신 진호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남도는 지리적 산업적 특성상 중국과의 접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제적인 정세나 경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전략적으로 교류가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지난 20년간 한중 관계 그리고 전남과 중국 간의 교류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관광, 농수산물, 지방 정부 간의 협약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시도들이 있었는데 어떤 교류들이 있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전남도는 13개국 31개 지역과 교류 중인데 그중 중국은 저장성, 상해 등 10개 지역과 자매
우호 협약을 맺어서 현재 교류 중에 있고 그 외에도 지린성이라든지 남북 인난성이라든지 약 5개 지역, 총에서 15개 지역과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 형태는 20년간 지금 교류를 하면서 말씀하신 같이 이제 공무원 교류 외에도 지방 정부 간 교류 외에도 공무원 인사 교류, 그다음에 청소년 교류, 그다음에 산업 기술 교류, 실무 협의, 경제 관광 분야, 민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우리 장보고 대사의 해상무역로 그리고 동북아 해양 교류사 등은 실은 단순히 역사의 유산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오늘날 전남의 대협력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러한 역사적 컨텐츠 혹시 지방 정부와 교류에 실질적으로 더 접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곡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저장성과 함께 그 심청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교류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국이 전남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보면 외래 관광객의 약 20%, 그다음에 농수산 수출은 3위 정도 차지하는데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이제 곡성에 있는 심청, 그다음에 완도, 고금도, 묘당도, 충무사나 관악묘비, 그다음에 해남에 황조별묘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보면 진린 장군 후손들이 현재 해남에서 살고 계시고 그 관련되는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그 전에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례들이 있었고 현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관광 상품화해서 정기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전남을 찾는 상품으로서 또는 역사적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계기들로 마련하는 어떤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남도에서 아마 중국의 34개의 광역단체 중에 아마 10개 정도 지역과 자매 그리고 5호 도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남과 중국과의 교류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네, 국장님, 우리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좀 위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표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북극 항로가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아마 전남도에서도 지난 금요일에 여수 광양항 북극 항로 육성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고 지사님께서도 아마 참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토론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북극 항로회 같은 경우에 이제 시범 운항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로 상업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먼저 여수 광양항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 정책 세미나에 관심을 가져주신 진호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수 광양항 국제선사 최초로 2013년에 러시아에서 광양항까지 나프타 43,000톤을 선적해서 운항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2003년 기준으로 그 북극항로 운항 선박을 보면 202척이 시범 운항이 아니라 상업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시범 운항 단계를 넘어서 상업화 단계로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시험 운항은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네.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상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우리 북극 항로를 가지고 부산 또 강원도, 경북 지자체 간 주도권 선점이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세계 2위의 환적항이고 컨테이너 물동량으로 봤을 때는 세계 7위의 메가포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컨테이너를 주로 취급하는 곳이고 우리 여수 광양항은 LNG, 석유, 벌크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북극 항로를 사용하는 데는 여수 광양이 거점 항만이라는 타이틀을 선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여수 광양항은 그 배후 산단에 여수 산단과 광양 제철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화물의 약 한 89%가 원유 벌크 화물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북구강도를 이용하는 화물을 분석해 보면 99%가 온유라든가 그 벌크 화물, 비컨테이너 화물입니다. 그래서 여수 강양은 앞으로 그 북극의 다양한 천연 자원 운송을 위한 매우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여수 강양을 강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북극 항로 거점 항만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 LNG 해상 벙커링 거점 항만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북극의 천연 자원을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수출입하는 천연 자원 중개 기지로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수리 조선소를 인프라를 구축해서 고부가치 해양 산업 생태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수 강양항 북극 항로 거점 항만 거점 항로 확보를 위해서 공론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7월 31일에 국회에서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수 강양항 북극 거점 항만 육성 방안이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 해양수산부, 국회 등을 통원해서 저희들이 네, 적극 그런 말씀들을 노력하겠습니다. 듣고 싶어서 네. 부탁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미나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어찌됐든 이게 빠르게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북극 항로 추진단에서 도에서 좀 먼저 구성을 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그 추진단이나 아니면 그런 기획팀을 구성하고 계시는가요? 예, 우리 도에서는 여수 강양시, 항만공사, 그리고 지역 산하연 연계해서 북극항로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전문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계, 지역 산업계, 항만 물류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그 15명 규모로 경제부시산업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해상 벙커링이라든가 그 대형 그 수리 조선업 같은 거 육성하기 위해서 연계 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수 강양 북구항 거점을 도약할 수 있도록 신석이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이 선점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실은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상 물류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북극 항로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 간 경제, 물류, 산업 혁명의 새로운 국면을 진입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실은 수리조선소가 가능하면 여수 광양항에 밀집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해야지 즉각적인 정비, 수리가 돼야지 서비스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남의 항만, 이제 목포나 여수, 광양권을 중국과 연결할 수 있는 국제 전기 항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것의 가능성이나 아니면 어떠한 생각들이나 예산 지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한중 간 국제 교류 확대와 지역경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전남과 중국 간 전기 항로 개설이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3년과 2006년에 저희들이 목포 상해 간 국제 카페리를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화물이라든가 여객 부족으로 인해서 경영난으로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은 대외 교류라든가 물류 관광 그다음에 기반 확충을 위해서 카파리 항로 재개설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 목포 중국 간 그 카파리 전기 항로 개설을 위해 타당성 조사 영역을 추진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경제성 분석 결과 여객이라든가 화물 수요가 충분치 않아서 단기적으로는 항로 개설이 어려우나 저희들이 대중무역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항로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은 전기 항로 개설을 위해서 그 한일 페리라든가 시월드, 부간 페리 그 저희들 국제 선사하고 그 전기 항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항을 중심으로 해상 풍력, 기자재 좀 신규 화물 수요 창출을 위해서 항로 휴게성 확보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난 2003 저희들이 여기선이 개설되게 된다면은 저희도 그 운항 장려금이라든가 그 화물 유치 지원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2003년이나 아까 6년도에는 도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건가요? 그때는 재정 지원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행정 지원만 했었던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실은 이제 오늘 그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번호는 비용이 좀 들다 하더라도 과감한 지원을 좀 통해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배판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섬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에서 뭐 50%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 50%를 지원을 해서 결손금을 지원을 해주듯이 우리가 먼 미래를 생각해서 공영제나 준공영제 도입 등을 방법을 찾아서 중국과 교류하는 배편을 꼭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역 배편에 지원을 한다면, 아니면 배가 운행을 한다면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들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연구 영역 추진한 결과 한 연간 89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당장은 여객 수요가 충분치 않지만 저희들이 우리 한중 교류가 회복되면서 저희들이 인천항 평창항에도 14개 항로에 16개 선사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 그 복합 물류라든가 한중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항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 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그 항로를 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여객 선사라도 그런 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객선부터라도 예. 비용이 좀 들더라도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쉽지 않겠지만은 꼭 정책적으로 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들어가셔도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전라남도에서 실은 설치한 해외 사무소가 있는데 우리 지방 정부와 자매기련 또 경제문화교류가 실상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앞에 국장님과 또 국장님들과 얘기했던 내용으로 생각할 때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외 사무소가 이제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는데요. 전략적으로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개수적으로 말해 보라 할 때는 성과가 뭐 적다 많다 평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를 떠나서 교류 자체가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중국의 예를 들면 기업 진출이랄지 관광객 유치 마케팅이랄지 투자 설명회 이런 부분도 수시로 개최할 때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리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해외 사무소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좀 상시적으로 아니면 구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 외교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전남이 다시 동북아 해상 교류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류 확대와 방향이 있는 국제 협력의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출 자료 한번 좀 보아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인들이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관광객들이라도 먼저 우리 전남이 선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도 저희들도 그렇고 중국 측도 제가 상해시 방문을 지난해 했을 때 중국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관광객이 오기를 원하고 우리도 중국 관광객이 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인천이나 제주도를 거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무안공항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전라남도의 목표인데요. 지금 무안공항이 잠시 이렇게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해서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그만큼 또 가져야 거기도 옵니다. 그래서 상호 이런 교류 프로그램 또 관광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장님, 물론 무안공항도 굉장히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고 중국 국제선을 많이 늘려야 되지만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작은 화물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배편을 꼭 좀 증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하겠다는 사람만 나타난다면은 저희도 적극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한중일 국제 크루즈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깊게 논의를 해 가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 중국과의 관계가 좀 한냉전선이 일부 없잖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된다 하면은 거기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상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의 비전 관련 도정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교육감님께 전남 교육의 미래에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은 그 본질의 목적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역시 기존 교육 모델의 단순 보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요즘 유럽 교육 현장에서 흥미로운 흐름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교실을 도입하는 데 열성적이었던 핀란드에서 디지털을 버리고 다시 책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I'm happy about the change. I am happy. There are less distractions with the books, and I do think it is much better. No ehkä silloin, kun käytti enemmän Chromebookia, niin sitten välillä niin kuin vähän lähti johonkin eri nettisivuille ja silleen, että ehkä siihen ei ole ihan keskittynyt niin kuin siihen olennaiseen. 수준 높은 공교육으로 유명한 핀란드는 10여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디지털 교실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2018년쯤엔 거의 모든 교실에서 교과서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집중력을 해치면서 오히려 전국적인 학습 성과가 서서히 떨어지고로 이어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누적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So brain are very vulnerable with multitasking and especially when you are this young age. 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일상화되었다가 다시 책과 노트 필기 중심의 학습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쓰고 읽고 말하면서 사고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흐름입니다. 또한 최근 AI 방산 기업인 팔란티어에서는 대학 졸업장이 더 이상 필요 없다면서 고등학생을 직접 채용하고 디지털 교육 훈련으로 직무 역량을 기르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표출 자료 함께 보여주십시오. 이는 현재 교육 시스템이 산업과 사회의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본질,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은 사고력과 인성을 기르기보다 단편적 지식과 경쟁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당 교육의 철학과 방법론이 오늘날의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의 교육이 놓치고 있는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정책은 변화하는 시대 정신과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 교육에 대한 철학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통교육 자산으로서의 서당교육을 어떻게 현대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김대중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오늘날의 공교육은 우리가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기능 중심의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출 자료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서당교육은 개별적인 학습, 그리고 인격교육, 그다음에 공동체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매우 중시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혹시 사진 한번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존경하는 진호건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이제 토행정 질문하실 때 중국과의 관계 또 대한민국과 중국의 앞으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또 같이 함께 또 미래 교육을 위한 그 서당의 그 교육 관련해서 질문해 주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남 교육도 이런 미래 교육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교육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키워드로 이야기하면 결국 독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인성을 갖추려면은 이제 공생의 철학을 몸에 배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직업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전남에 있는 제일 좋은 직업은 우리 아이들이 먼저 가게 하고 해외를 끌어들여서 해외 속에서 직업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글로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 독서에 있어서 독서는 결국
AI 시대에 사고력이 높은 학생을 길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요. 이 독서는 결국 국어로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국어는 우리 대부분 5대5로 한문과 우리 한글이 같이 융합이 돼서 만들어진 세계 최고의 언어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지식을 통해서 대학 입시를 보는 데는 그 한문 공부가 필요 없었는데 사고력을 기르는 데는 한문 공부가 시작이 돼서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전남교육청도 막 한문 교육을 대단히 강화하고 있는데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교육감님 생각합니다. 답변을 다 해버리시면 제가 질문 드릴 게 없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 사당 교육이 굉장히 그 중요한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당 교육은 고전을 강독하고 필사를 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학생의 인격과 내면을 이렇게 다듬는 교육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이는 독서 토론 글쓰기 지금 통합 수업, 한 학기 한 책 읽기, 또 독서 입문 선도 교실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전남 교육청의 정책과 철학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당식 교육을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을 해서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좀 중심으로 이렇게 사당에 개발화된 교육 방식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접목한 수업 모델을 좀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시범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교직원 연수를 좀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예, 서당 교육을 다시 우리 교육 과정 속에 그걸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하는 게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당 교육의 중심에는 이제 한문 교육이 있습니다. 한문 교육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문 교육을 지금 선택 과목으로 돼 있어서 하지 않게 됨으로써 우리 문해력이 대단히 떨어져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문 교육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이미 강진에서 강진은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제 가장 유명한 정약용 선생님의 사이제라는 서당이 있었고 또 우리 근대 교육의 100년의 지금 학교 교육 이전에는 1000년 동안 서당에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우리 전라남도 교육에 접목을 하게 돼서 다시 부활한다라면 미래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정이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그 실질적으로 서당 교육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선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정규 교육 과정이 끝나면 방과후랄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교재를 개발하고 지금 강진은 초등학교 전 학생이 지금 한문 지금 교재를 개발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중학생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암으로 지금 확산이 되어가고 있고 전남의 각 학교에 교장 선생님의 철학과 선생님의 철학에 따라서 지금 한문 교육이 굉장히 확산이 되어가고 있어서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가르칠 수 있는 교사입니다. 선생님들이 한문 교육에 익숙하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향약이랄지 뭐 문화원 그리고 마을에 있는 여러 인사분들 또 퇴직 교직자분들과 함께 그 서당을 재현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가급적 우리 이제 작은 학교를 좀 그 강진 다산 선생님이 했던 사이제 같은 그런 것을 그 작은 학교에 추진을 해서 서당 학교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전면적인 교육 계획은 실은 중앙정부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 차원에서 변화를 위한 시도가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이 이러한 철학을 담은 공동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 새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지 지식이 아닌 삶의 방향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전남 교육이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존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교 협동조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사회를 처음 경험하고 또 민주주의를 처음 연습을 하는 곳이고 경제를 처음으로 체감하는 삶의 공동체인 장소입니다. 최근 전남교육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생 주도성 강화, 또 민주시민 교육, 또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 모두가 학교의 사회적인 역할을 회복하는 것인데 학교 협동조합은 실은 학생들이 모여서 스스로 자치를
해보고 경제 교육을 해보고 또 공동체 복지를 통합적으로 배우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전라남도 교육청 학교 협동조합 육성 조례안을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그 내용이 비슷하게 들어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교육감님 그 내용을 들으셨는가요? 예, 제가 우리 이제 진호건 의원님께서 이제 질문 요지를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창업을 꿈꾸고 또 경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전라남도 교육청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안에 학생 그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어서 진호건 의원님의 그 질문을 보면서 이건 분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지금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걸 좀 삭제하고 진호건 의원님과 함께 학교 협동조합 관련된 조례를 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그 두 가지 조례 정책 내용이 목적과 작동 방식이 분명히 다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물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학을 뭐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사회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꼭 함께 이런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감사합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전라남도의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세계 속의 전남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지, 그리고 그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남겨줄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결국 이 자리의 끝에는 사람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사람을 중심에 둬야 하고 교육이 혁신되려면 공동체, 철학과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야 합니다. 오늘 드린 이 질문들이 단지 회의록에 한 줄로 남지 않고 사람을 위한 성장, 그리고 사람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우는 방향이 다음 세대의 삶을 결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길에 도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남의 내일은 우리가 오늘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